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인상, 이걸 둘러싸고 서로 다른 주장과 입장이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첫 번째 순서, 이 문제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요, 두한정 회장님, 그리고 윤희만 센터장, 유기달 이사, 김종하 조직국장님 네 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요,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얼마 전 저희 뉴스에서 방송됐던 리포트 내용 다시 한번 잠깐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도내 한 대학에서 청소일을 하는 진현 씨의 하루 일과는 아침 7시에 시작됩니다. 진 씨의 한 달 급여는 최저임금에 10만 원의 수당을 더한 145만 원. 중2와 고2인 두 딸까지 모두 네 식구지만 남편도 최저임금을 받아서 변변한 외식이나 여행 한번 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 말일날 다 공과금까지 다 제하면 20만 원 가지고 저희 네 가족이 다음 달 급여 때까지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계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10,000원을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 6,5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진보와 보수 상관없이 전 국민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을 보면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35만 원 수준. 노동계의 바람대로 10,000원이 되면 월급이 209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김민수 씨는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한 달에 불과 이틀 쉬고 남편과 종일 식당에 매달려 400만 원을 손에 쥐니까 한 사람에 200만 원 수준입니다. 식재료비며 가게세가 줄줄이 오르는 터에 최저임금 인상 뉴스까지 나와 걱정입니다. 한정이 돼 있거든요. 오는 손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이게 아니고 손해가 보는 장사에서 장사를 자꾸 접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전라북도의 경제 기반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 불안감도 훨씬 큽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14만 4천 개 가운데 종사자 5인 이하는 12만 2천 개로 무려 84%. 자영업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것을 알 수 있고, 그중에 특히 영세한 업종인 음식, 숙박업, 도소매, 서비스 업종이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은 비용 상승으로 직결되지만 매출이나 생산성도 오를지는 미지수라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프랜차이즈 본사는 영세 가맹점을 착취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고 카드 수수료처럼 소상공인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서둘러야 최저임금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네, 뉴스 리포트 다시 한번 보셨는데요. 리포트에 나왔던 청소일을 하시는 노동자분, 또 그리고 식당 자영업을 하시는 분, 둘 다 양분 다 어렵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먼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10,000원이라는 수치가 어떤 근거에서 산출이 된 것인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좀 잠깐 들어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만 센터장님께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여기 잠깐 한번 예. 이거 보시면 예. 이게 지금 통계청에서 매년 그 가구별 실제로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들어가는지를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예, 보시면은 1인 가구가 160만 원, 2인 가구 270만 원, 3인 가구가 340만 원 정도가 생활비로 들어가는데요. 현재 우리 최저임금은 그럼 이 생활비 대비 얼마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느냐라고 봤을 때, 예를 들면 2인 가구가 207만 원 정도 한 달에 쓰는데 이 금액이 한 43% 정도밖에 실제 임금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맞벌이를 두 분이 하면 예. 90%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부족하죠. 예를 들자면 207만 원이기 때문에 43%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에서 1만 원을 주장하는 그런 배경에는 이런 실제로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이런 열악한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저임금의 평균 가구가 2.5명입니다. 예. 최저임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평균 가구 수가. 그러면은 이 2.5명의 생계비 수준만큼은 최소한 인건비가 벌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1만 원 정도의 최저임금이 되어야만이 실제로 생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그것을 생존에 필요한 임금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적어도 그 정도 시급 1만 원 정도는 돼야 최저의 생계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예.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시급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 기업 측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예,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이시고. 그 방향성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예. 특히 지금 시급 10,000원을 시행한다고 보면 가장 직격탄을 받을 것이 우리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그 여러분도 뭐 시급 10,000원만 주장했지 그 역효과는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직격탄을 맞다 보면 시급 인상이 올라가면 우리 그 물건을 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따집니다. 그 중에서 직접적인 것이 노무비가 인상이 되면 각종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급 10,000원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업에서는 그에 따른 여파로 시급 10,000원에 따른 여파로 각종 수당이 다 인상이 됩니다. 퇴직금까지 돼요. 그리고 또 노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새롭게 시급 인상 10,000원이 되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까지 전부 급여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인 물가 상승 효과는 뭐 불을 보듯이 뻔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또 기업에서는 몸집을 줄이려고 일자리를 감량을 할 것입니다. 아마.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더 취업을 시켜서 소득을 늘려야 되는데 그 역효과로 일자리 대란이 오지 않을까. 대량 실업 사태가 예고된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물론이고 결국은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 입장은 연착륙을 해야 한다. 서서히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나누어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예. 다만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속도 그 측면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너무 예. 급격한 인상이다. 급격한 인상은 아주 그 위험한 일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예.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을 좀 설명을 해야 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속도만 좀 늦춘다면, 그건 방향은 그 찬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속도만 늦춘다면 좋다 이런 뜻이십니까? 지금 현행 속도도 좀 어려움은 있지만 예.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사용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저임금을 주장하시는 쪽에서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하소연 같이 동의는 하시는 편이신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미 그리고 중소상공인이라든가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여기 정의당에서도 나오셨지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이미 상당한 부분에 걸쳐서 보호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을 원하청으로 해서 주로 하청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랬을 예. 때 원청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지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가맹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법,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법, 그다음에 임대료를 줄이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은 충분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각하신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좀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던 방안이 적절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여부는 나중에 좀 따져보겠습니다. 잠깐만 한 말씀 더 하면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죠. 우리가 편의점에서 매출이 1,000만 원의 이익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로열티라고 해서 본사에다가 한 400만 원 정도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임대료가 한 200만 원 나가고 예, 그러면 한 알겠습니다. 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가 200만 원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인건비가 실제로 영세 자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그 로열티라고 하는 본사에다 내는 그런 비용들을 좀 줄인다면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보호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효용성이 있을지 여부는 나중에 좀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 두 분께서는
만약에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될 경우에 물가 인상 그리고 임금의 도미노 인상 또 그리고 뭐 그 외로 인한 노노 갈등 또 그리고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체의 도산까지 우려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의견이라기보다 예. 어쨌든 이제 당장 시급하게 최저임금 갖다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정의당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그 정책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지금부터 해서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매년 16%씩 인상을 하면은 2020년에는 1만 원이 된다는 거의 내용 골자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거는 다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들 한 10명 중에 8명이 혼자 일을 해야지만 이 가정이 운영이 되는 게 거의 한 60% 이상이 되는 가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나가서 일을 벌지 못하거나 거기 나가는데 그 생계에 맞는 돈을 벌지 못하면 당장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구체적인 수치로 인해 209만 원에 월 209만 원 시급 만 원을 주장하는. 예, 두한종 회장님 하실 지금 예. 그러면은 저는 그 현장의 그 목소리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방송에도 잠깐 나왔다시피 지금 현재 그 소상공인들 특히 그 중에서는 음식점이랄지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까 그 유기달 이사님께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가 현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인상을 하는 것을 찬성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은 가족 단위로 하고 근로자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찬성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또한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물론 지금 현재 6,470원이라는 그 최저임금 있지 않습니까? 130만 원, 140만 원인데 거기에서 직원 한 명을 채용을 했을 때 플러스 알파 100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직원 한 사람 채용하는데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급여는 그렇게 주지만은 별도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업이랄지 음식점이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 분들 있잖아요.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또한 걱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실은 제가 만나본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내 등기만 내 앞으로 돼 있지 이거 은행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건물을 다 지어서 내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소상공인들 이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임대료를 내서 이걸로 은행 이자를 주고 조금 남는 것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분들 다 빠져나가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또 하고 있고 또 한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빨리 시급이 인상이 돼버렸으면은 우리가 노동시장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경험자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더라도 이 초보자 근로자보다는 우리가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시장으로 나가면은 그래도 부부가 나가면은 취하로 500~600만 원은 벌지 않겠는가. 그런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상이 물론 최저임금이 인상이 돼야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속도 조절하고 서로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역효과가 나지 않게끔 그런 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좀 말씀 좀 드리면 그러니까 그 고민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사실은 이해를 하는 거죠. 다만 그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고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경제가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의 GDP가 29,000달러, 그 정도 되죠. 1인당 국민소득이. 경제 규모로 보면 당장의 최저임금 1만 원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보면. 다만 그동안 최저임금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어려워서 임금 인상을 줄여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낮은 최저임금으로 경제가 운영이 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더 올리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고민의 지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 최저임금 1만 원을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담이 되니까 누추자가 아니라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바꿀 것인가, 어떻게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 사실 이렇게 고민하면 더 빠른데 계속 이제 어렵다 하니까 그동안 계속 늦춰져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3년이라는 그 분산을 한 거예요. 당장의 최저임금 1만 원을 노동계는 요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3년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기간을 뒀기 때문에 1년에 1,200원 오르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자영업자 분들이 어렵긴 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700~800원 올랐습니다. 그럼 거기서 한 400~500원 더 올린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렇게까지 뭐 어렵다거나 회사의 부도라거나 이런 것은 조금 심한 공포 마케팅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과장됐다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동의할 수가 없는 거 하니까 지금 그 시급 10,000원을 당장 하자고 이제 노동계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그 시급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마다 보통 평균 최근 3년 이내에 시급 인상이 7.5%에서 약 7.5% 정도 계속 올라갔는데 이 7.5% 정도까지도 2020년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거의 한 8,000원 가까이 됩니다. 그냥 놔두고 7.5%씩 인상만 해도. 그러면 2020년까지 놔둬도 그냥 지금 7.5% 올라도 힘든데 16%씩 올려서 2020년까지 가면 이 상당한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특히 이 대기업 같은 데는 걱정은 안 합니다. 또 중소기업 쥐어 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이제 이런 논리적인 모순 속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이제 상충이 되는 부분인데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요, 지역 기반이 취약합니다. 전체 사업장 중에 99.8%가 중소기업입니다. 99.8% 중에서도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84%가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그 84% 전라북도는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급 10,000원을 서울에 있는 수도권 시급 10,000원이나 여기 시골에 사는 우리 전라북도의 10,000원이나 똑같다고 본다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가서는 좀 뭔가 제도적으로 차등화를 두든지 업종별, 직능별 차별화된 시급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좀 찾아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문제는 2020년까지 한시적이지만 2020년까지 시급 10,000원을 한다고 보면 우리는 보통 평균 상승대로 하면 8,000원입니다. 그 2,000원의 갭이 생깁니다. 2020년까지. 그 2,000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다양한 지원책이 있고 뭐 문제가 없고 지금 당장 해도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그쪽 논리로만 생각해서 그러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시급 10,000원에 공포감을 느끼고 출구 전략을 짜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자리가 있어야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시급 10,000원도 받고 하는데 예. 일자리가 없어지고 나면 그 시급 10,000원을 어디다 하소연을 할 것이냐. 이런 예. 문제가 공포 예. 마케팅이 결코 아닙니다. 예. 이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예, 반론 있으면 듣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센터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그 프랜차이즈 그 대기업 관련된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자료에 보면은 이게 조금은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지금은 2014년 기준에 보면은 자영업자 수가 565만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이전에 이 중에서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410만, 직원이 고용돼 있는 자영업자를 155만으로 통계로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업체는 155만, 즉 한 30%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거기 그 중에서도 30% 중에서도 대부분이 프랜차이즈가 동반된 대기업 그 형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분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 업주가 온전하게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유예를 두든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그 대기업들이 그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기업들이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다음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병행해서 업주들이 그 안정적으로 그 최저임금이 시행될 수 있는 공항까지는 뭐 유예 기간에는 정책을 같이 병행해야지만 되는 거지. 단순하게 기업이 업주가 다 책임져라. 저희도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제가 좀 말씀 듣고 또 드리죠. 예. 예, 참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그 재벌 기업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휴사 유보금이 한 700조가 넘죠. 예. 근데 우리 유기달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벌 기업들은 중소기업을 짜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예.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거예요. 사실 오늘 이 패널에 만약 여기 대기업 분 한 분 오셨으면 그분을 상대로 저희 4명이 열심히 최저임금 1만 원 되게끔 중소기업도 보호하고 노동자도 보호해라 이렇게 저희가 지금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사회를 뭐라 그러냐면 빨대 공학이라고 그럽니다. 제일 위에가 재벌이 있고요. 그 아래 중소기업이 있고 영세 하청업자가 있고 그 밑에 최저임금 노동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벌이 이렇게 빨아 올려가지고 여기에 900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재벌들이 지금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 그 영세 자영업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보다는 같이 그 부가 집중된 그 부분을 분산시켜라. 이렇게 사실은 같이 요구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우리 사회의 경제 전망에도 부합합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 실제로 우리보다 임금이 훨씬 높잖아요. 그럼 그 나라가 경제력이 높아서라기보다는 그런 부의 분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는 유럽 사회가 그렇게 임금이 높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 그 역할론을 강조하신다.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예. 대기업이 결국은 성장한 배경에는 중소기업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 지금 말은 당장 한다고 해도 대기업이 배려만 해주면 해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적정 마진을 보장을 해주고 그런 구조를 성립을 해준다면 조금 어느 정도 해도 큰 문제는 없다 봅니다. 근데 이제 센터장님 말씀대로 당장 10,000원을 할 여력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시각 차이, 입장 차이, 견해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변해야 될 거 우리나라 구조는 대기업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중소기업 요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고 또 4차 산업 일자리 문제 이것을 핵심으로 이제 화두가 돼 있고 우리 경제에 사활이 걸려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우리 중소기업 부분이나 소상공인 부분에 가서 시급 10,000원은 그 부분도 아까 인정하셨지만 당장 문제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우리 뭘 할 때마다 자꾸 우리 중소기업은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면 마치 해줄 수 있으면서도 안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것은 너무나 비약적인 이야기다.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시급 10,000원 주고 싶습니다. 당장이라도. 더 복지도 더 잘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활이 걸렸습니다. 당장 죽냐 사냐 문을 닫냐 안 닫냐 그럼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입장에 가서 시급 10,000원은 조금 시기상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고 시급 10,000원을 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대기업에서 인건비 상승되는 만큼 납품 단가를 인상해주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지금 중소기업이 거의 다 보면은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을 하는 대기업의 하도급이죠.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되는 부분만큼 대기업에서도 인정을 해주면은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저임금 이제 10,000원으로 금액을 정해 놓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뭐 사용자 측에서는 순차적으로라도 인상해야 된다는 건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하셨고 또 우리 그 근로자를 그 대변하는 입장에서도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해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나오는 방안들이 과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과연 보호할 만한 효용성 있는 대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이 가맹점을 좀 깎아준다든지 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준다든지 또 임차에서 들어가는 상인들의 경우에 그 임차료를 좀 올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금방 말씀하셨지만 대도급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있는 경우에 납품 단가로 좀 보호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그 중소기업들이나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좀 보호 장치가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거 사실 이론이지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희가 볼 때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강제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그 강제 수단을 동원을 해도 편법을 쓰는 마당인데 저희가 지금 그 중소기업 측에서 보면 항상 그 대기업에서 할 때 적정 마진을 보장을 해주질 않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을 기회는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같이 연구하기는 그럴 기회는 없었지만 오히려 최저임금 10,000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 자영업자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는 사실은 저희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제안을 해주시면 오히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받아서 정부에다 얘기를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방금 그 최저임금위원회 노동 대표로 하신 분 그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예. 또 논의가 안 됐다. 예. 기업 측에서 사용자 측에서 의견 일치가 못 돼가지고 논의가 안 됐다. 이렇게 제가 방금 문자를 받았거든요. 협상이 하고 있죠. 예.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때 그 사용자 측에서 우리 자영업이라든가 중소일 하시는 분들이 중소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 근로자들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해서 그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 인상하는 것이 강제 조항으로 법제화하는 것이죠. 예, 최저임금 법적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거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저가 입찰이 아닌 적정가 입찰, 적정가 입찰로서 구속력 있게 법적 조치를 넣으면 어떨까요? 똑같이. 네,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매우 되면 중요하죠. 소기업, 중소기업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나 아까 우리 유기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편법을 써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지켜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할지의 문제도 있고요. 서령 법으로 가능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편법적인 수단이 동원돼서 실적에 실효가 없을 것이다라는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도 다시 되풀이 됐습니다. 그 사용자 측에서 그런 한번 안을 마련해서 좀 주셔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용자 측에서도 뾰족한 지금 방안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 아까 우리 사용자 측에서 무슨 분란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는 막 토론식에 끝나는 뿐입니다. 해법을 좀 내놔보라고 얘기하는데 해법은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완충 역할을 대기업이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의 마진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장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강제 수단을 하던데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지금 공정거래위원장님처럼 바뀌어서 우리가 기대를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현재도 중소기업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 엄살 부리는 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만은 이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이 부담을 너무나 큰 부담을 줘서는 그 후폭풍이 너무나 셀 것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가 더 늘어나도 시원찮은데 청년 일자리부터 시니어까지 여성까지 다 늘어나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되면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는 효과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원가 절감을 해야 되니까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얘기 중에 업종별로 그리고 규모별로 더 나아가서 뭐 지역까지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차등을 주어서 적용하자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능 간에 직종 간에 또 그 위화감이 또 조성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그 할 때 보면 유별스럽게 최저임금보다도 못 주는 직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업계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 전문을 요구하는 데는 임금이 더 높아야 될 것이고 그 좀 작아도 되는 부분은 좀 작아도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서울 같은 데하고 수도권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현실하고는. 저 부분을 저희 이제 이렇게 노동자 측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그 업종별 임금 체계가 있죠. 직무국 임금 체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것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일반 산업에서의 업종별 임금을 이렇게 노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종 간의 그런 그 최저임금을 정하는 부분은 그런 방식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부분은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최저임금의 취지는 그러한 그 업종 간의 그런 차별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업종과 그런 여러 형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생계에 필요한 임금의 최저선이 어디인가 이것을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저임금 자체를 지금 있는 걸 갖다가 어떤 차등화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취지도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말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일반적인 평균 임금에 있어서는 그런 업종 간의 그런 임금 체계를 갖는 것은 이제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잠깐 더 말씀드리면 짧게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정말 전북이 그런 하청 문제를 어려움이 있는 건 맞아요. 제가 상담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청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그럼 이분이 자녀가 3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했는데 이분이 월 소득을 한 300만 원 정도, 250만 원 정도 올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하냐면요. 예. 한 87시간 일을 합니다. 예. 저희 그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잖아요. 이미 이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정말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이 전북에 너무 많습니다. 기업이 어려운 것도 많지만 그 기업에서 정말 그 살인적인 노동을 알겠습니다. 하면서 어려운 분들이 많다라는 거. 예, 이것도 알겠습니다. 같이 예. 고민돼야 할 부분이다. 윤희만 센터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건 왜냐하면 계시군요. 최저임금의 취지와는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방식의 임금 체계는 현재 우리 사회에 있는 평균 임금이라든가 일반 임금의 부분을 그렇게 재편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예, 예, 끝으로. 도한정 기자님께 한번 기회 드리고 또 반대측에도 한번 드리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업종별로 아까도 그 자막에서 잠깐 나왔다시피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유식업. 그쪽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의류 소매업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사용자들이 거의 보면은 그 아르바이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 의류 그 소매하고 하는 그런 소매업이랄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데 그런 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나 지금 말을 못할 정도예요. 근데 이런 토론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기에서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민감해요. 왜 민감하냐면은 60만 원 자본자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사님이나 저나 참 고민을 하고 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 우리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그 업주들 입장도 예. 생각을 하고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분 이내 마무리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저는 좀 사회 인식에 대해서 좀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서 약간 좀 예. 변화가 올 시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성장 위주로 좀 저희가 운영이 됐을 때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분배를 하고 지금까지 예. 왔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분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아닌가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오는 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 지금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맨 아래와 맨 위에. 그래서 아래는 조금씩 올리고 위에는 지금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상한선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작년에 저희가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해서 뭐 최고 경영자나 고위 임원들도 임금에 대해서 상한선을 두자. 예. 이 갭이 좁혀져야지만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문식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양측의 입장 들어보니까요, 뭐 저임금 근로자의 입장도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고충도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려운 난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난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능력 그리고 지혜가 발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